자, 그래서 원 부분은 질문은 다 했죠? 어떤 친구들은, 못했던 친구들은 또 내일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이동,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자, 도형의 이동이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2차 함수도 있었고요. 좀 얼마 전에 배웠던 원도 있었어.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이제 그 도형들을 여러 가지 이동을 시킬 거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미 사실은 이건 배운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 평행이동을 배웠던 개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중1 때 y는 ax다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정비례 그래프예요, 이런 거 사실 중1 때 배웠어.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y는 ax가 양수면 이렇게 가고 음수면은 내려오고요,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중2 때 갑자기 여기다 무슨 짓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뒤에 더하기 b라고 하는 개념을 붙이지. 그래서 이게 1차 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 보이는 이 플러스 b가 된 그래프는 원래 있던 y는 ax 그래프를 이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니까 b가 양수면은 위로, 음수면은 밑으로 해가지고 이 직선을 갖다가 평행을 하면서 이동을 시켰다 해서 이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라고 중2 때 처음 1차 함수 배울 때 이런 단어를 썼었어. 자, 그 평행이동이라는 단어인 거야. 평행하게 이동하니까 평행이동이다. 자, 또 우리가 또 어디서 배웠냐면은 제일 처음에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꼭지점이 원점인 이런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이 그래프를 갖다가 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기도 해서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기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뭐 x는 p만큼 간다 하면은 마이너스 p 반대로 집어넣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갔다 하면은 q는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까지 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학기 말, 고1 1학기 말 부분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y축 방향 평행이동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고등학교 버전은 주로 y는 mx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이거에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이 식은 y-y1 기울기 쓰고 x 빼기에 x1입니다. 이런 공식도 있었지. 이런 녀석들이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은 뭐였냐면 이런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들이었어. 그럼 그 평행이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자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해왔던 거야. 선생님, 이게 똑같은 그냥 평행 이렇게 갔다고 하면 되지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있었는데, 얘는 원점이 있었는데 그 원점을 얘를 갖다가 여기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다 모든 점들을 그대로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지? 뭐 이렇게 갔다고 봐도 되고요. 사실은 근데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봐도 되잖아. 직선은 무한히 뻗어나갈 거니까. 그런데 원점에 있는 점이 이 점으로 갔다고 하는 것도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동이긴 하지만 나타내는 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름, x축 방향, y축 방향 얼마만큼 같다 이런 식으로. 이게 평행이동이다 해서, 자, 우리가 사실 가장 간단한 평행이동,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보든 이런 뭐 컴퓨터에서 보든 요 보시면은 요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막 있지, 그지? 얘가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잖아.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돌아가거나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그지? 아이콘 모양 그대로. 이게 평행이동이라고. 모양 그대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게 평행이동이다. 이런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근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점 또는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긴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니까
요 도형을 보면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거야. 평행이동. 점은 사실 뭐 모양이랄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는 그냥 옮겨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예를 들면 각도로 얼마만큼 해서 길이 얼마만큼 갔어요 라고 하면 보기 힘드니까 우리는 X축, Y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 한 큐에 바로 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좀 복잡하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평행이동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자, 그럼 점의 평행이동 굉장히 쉽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x, y라는 점이 있었대. 근데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을 갖다가 옮겼다. 자, 이렇게 있죠, 그림이. x, y라고 하는 p가 있었단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요 또 단어가 나오지, 그지? x축 방향으로 a만큼이고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다 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x축 방향만큼은 a만큼, A를 양수라고 편하게 그냥 표현한 거야. 그림 책에 있는 그림은요. 음수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겠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B를 또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움직인 점을 갖다가 움직인 점을 내가 P'이라고 표현을 해서 얘를 X', Y'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하게도 지금 요 한 번에 바로 갔다고 치면 이렇게 슝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바로 갔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바로 갔다는 이런 직선만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 당연히 요렇게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좌표가 x였는데 요 좌표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x에서 a만큼 커졌으니까 x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그럼 알 수 있는 거 이거 x'이랬는데요 이런 게 결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지금 y에서부터 b만큼 더 커지라 했으니까 y 더하기 b다. 근데 그 녀석을 지금 뭐라고 잡아놨냐면 얘를 y'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럼 결론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b'이라는 녀석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론 뭐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더 갔어요 라고 하면 x의 좌표를 그냥 뒤에 더하기 a만 붙이면 된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가세요 라고 하면 이 뒤에다 더하기 b를 붙이면 된다. 그냥 이 말인 거지 뭐. 자, 별거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였다. 그럼 실제로 x 좌표에서 뭔가 빼기가 될 거고 b가 음수였다. 그럼 실제로 y 좌표에서 빼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히 표현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x, y 뭐 이런 결론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놨어. 1,1이라는 점이 있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1 더하기 2에서 3. 그 다음 1 더하기 3에서 4. 해서 3,4로 갑니다. 바로 하면 되고요. 자, 2,1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여기다가 2에다가는 3 더해서 5 되고, 1에다가는 3을 빼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가장 쉬운 부분이야.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바로 가볼게요. 도형의 평행이동. 자, 도형의 평행이동이 아까 쌤이 1차 함수 그림 그리고 2차 함수 그림 그리고 뭐 하면서 했던 그 상태예요. 도형. 직선이나 포물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 자, 처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든 원이든 일단 다 넘겨서 는 0의 상태로 만들 거야. 는 0의.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는 계속 이렇게 썼잖아. y는 fx라고 썼는데 요 이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종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xy가 한 좌변에 몰려 있으니까 이 식은 x와 y의 식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종종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함수라는 소리인 거지. 예. 고등학교 1학년 표현법은 아니긴 한데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라 부르고요. 이런 표현법을 함수라 불러. 양함수, 함수. 그래서 양함수는 보다시피 x가 뭔가 결정이 되면 y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의미인데 얘는 처음부터 x, y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야.
얘는 x와 y가 종속적으로 움직이잖아. x 들어가면 뭔 y 나오고, x 또 다른 거 들어가면 또 다른 y가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얘는 처음에 여기도 x에도 뭔가 넣을 수 있고 y도 뭔가 독립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종종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떤 도형이 있대. 이런 f의 xy라는 도형이 있었대. 도형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도형이 있대. 그래서 원래 있던 도형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f의 x, y는 0이다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도형을 하나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도형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같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어떤 상태냐면 이 도형들은 당연하게도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수많은 점들로. 그 모든 점들이 다 동일하게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를 했다라는 소리인 거야. 모든 점들을. 뭔가 순간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순간이동. 우리가 순간이동이라는 게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원리 자체는 평행이동이거든. 순간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멀리에 갑자기 미국에 나타나고 싶다. 그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평행이동을 다 시키면 돼. 그쪽으로. 그지? 원리는 그거예요. 평행이동이야. 순간이동. 근데 갑자기 머리는 절로 날아가 있고 다리는 일로 날아가 있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야. 모든 점들이 다 동일하게 X축, Y축 방향으로 가야 똑같은 모양, 평행한. 그래서 이게 평행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점이 다 똑같이 갔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그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다 해서 이것까지는 똑같아, 아까랑. 그래서 아까 뭐랬냐면은 저기 보이는 x의 프라임이란 녀석이 x 플러스의 a이고 y 프라임이란 녀석이 y 더하기 b입니다. 요거까지는 아까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f의 x, y는 0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자, 평행 이동시킨 식을 갖다가 평행 이동시킨 식. 평행 어떻게 시켰다?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하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 이렇게 시켰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 식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기로 할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이꼴 제로입니다. 이런 식이라고 나타낼 거야. 그지? 예,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지금 그럼 이 x 프라임이란 녀석은 이거고 y 프라임이란 녀석은 요거잖아. 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란 점으로 일단 표현을 할 거야. 됐지? 그러니까 X'과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시계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이 시계 형태로. 그래서,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자, X 프라임, 시계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X란 녀석은 이 입장에서 보자면 X 프라임 빼기 A가 되는 거고, Y라고 하는 녀석은 Y 프라임 빼기 B가 돼버리는 거지. 쌤이 지금 말을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잠깐. F의 X, 잠깐만. 이걸 다시 해야 돼. 자, 말이 꼬였어. 자, 어쨌든 이것도 XY에 대한 식이고, 평행 이동시킨 식도 뭔가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이걸 잘못 썼어. 뭔가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우리가 쓸 때는 XY에 대한 식으로 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X'하고 Y'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X', Y'의 정체가 이런 녀석이었다고. 그럼 이번에 얘네들을 대입을 했을 때 뭔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대입을 했을 때 뭔가 성립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 자체에서 요 녀석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x가 사실 이 x잖아. 요 y가 이 y잖아. 그래서 이 형태를 나타내 주면은 얘는 f의 x 프라임 빼기 a, y 프라임 빼기 b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저기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갖고 x 프라임, y 프라임을 표현을 했는데 그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가 이거였지만 우리는 원래 있던 xy라는 식이 이거였다고. 그럼 그 식의 xy로 표현을 하려고 x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y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식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이 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다고. 그치? 갑자기 여기서 뭔가 홀리기 시작하지. 이렇게 애매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요걸 갖다 식을 쓰 이렇게 셈도 헷갈려. 셈도 헷갈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셈이 바로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y는 아까 전에 ax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어디예요? 0,0이잖아. 0,0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 자체가 내가 x에 0을 넣는 순간 y에 0을 넣어가지고 그게 지금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서 그게 꼭지점을 나타내는 지점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켜버리면 말 그대로 꼭지점이 1,1이 돼버리는 거지.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1,1로 가버려 가지고 좀 이따 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y는 이렇게 쓸게요. y-1은 a의 x 빼기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꼭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데 꼭지점이 되려면 뭔가 이 제곱 밑에 x가 0이 되면서 이 전체 값이 0이 돼가지고 y가 0이었습니다. 이게 꼭지점을 나타내는 뜻이었다고. 그럼 이번에는 제곱 밑에가 0이 되려면 뭐를 집어넣었다? x에 1을 집어넣어줘야만 제곱 밑에가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점 자체가 바로 지점을 바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지. 점을. 그런데 이거는 직선의 방정 식이라는 거지. 식이기 때문에 점이 바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점을 집어넣어야만 표현이 되는 식인 거지. 점을 집어넣어서 이 이꼴 제로가 성립합니다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됐어? 아까 점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건 움직인 거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x에 더하기, x축 방향으로 1만큼인데 이 여기서는 그 부호가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는 거지. 왜? 여기 이 x 자리에 1이 들어가야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 이 자체에 0 집어넣어서 꼭지점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1이 들어가야 이게 0이 되는 경우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빼기 1이 있는 거지. 왜? 식이니까. 얘는 그 점을 대입할 식이니까 반대되는 부호가 대입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도 y축 방향으로 1만큼인데 이 1이 여기다가 들어갔을 때 0이 돼. 여기 아까 0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여기 프라임이 나오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x, y 나오고 헷갈린다고. 막 셈도 설명하면서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식에서는 뭐가 됐다? 뒤에 반대되는 형태로 부호를 해서 집어넣어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y는 ax 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하면은 원래는 y 대신에 y-q a의 x 빼기 p 제곱인데 얘를 다시 그냥 이항시켜 가지고 이렇게 썼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q가 이항돼서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외울 때는 x는 부호 반대해서 뒤에 붙이고요. y는 그대로고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무슨 이해됐어? 예. 사실 이것도 쌤이 옛날에 2차 함수 할 때 몇 번 설명하긴 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결론이 이렇게 나 있어. 자, 원래 x, y, f의 x, y 꼴 제로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 이런 식으로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가면 x 대신에 x 빼기 a로 바뀌고 y축 방향은 b만큼이다. y 대신에 y 빼기 b로 바뀌고 점이었으면은 그 점이 뭐 예를 들어 x, y였으면 그냥 바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그냥 바뀌는 건데 점이면 이번에는 이 점을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녀석들을 없애주는 패턴으로 가야 돼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기본형이지, 원. 제일 기본형이 원이잖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이야. 그럼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켰어. 자, 반지름 1짜리는 원이 이렇게 간다 해서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진 않겠지. 반지름 1은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단지 평행이동이 돼버리면은 뭐만 바뀐다? 중심의 위치만 바뀐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X축 방향 2, Y축 방향 3으로 갔다. 그러면 0,0이었던 저 중심이 2,3으로 중심이 바뀌는 거고 2,3인 중심을 가진 원이면 X 빼기 2 제곱, Y 빼기 3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원래는 이 위에 있는 그 개념으로 따르자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세요. X 대신에 X 빼기 2 집어넣으세요. 이런 말이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가세요. Y 빼기 3 집어넣으세요. 이 말이라서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되고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 되고인데 굳이 저걸 쓸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중심에서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하게 식을 써낼 수가 있어. 원. 또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2차 함수. 2차 함수는 꼭지점만 알면은 바로 식 써낼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y는 ax 제곱 이걸 평행이동 시켰다고 해가지고 이 a란 녀석이 갑자기 2a가 되고 이렇게 바뀌진 않을 거잖아. 평행이동 시키면.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에서 아까 쌤이 1,1로 옮긴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식 이렇게 썼었지. 그러니까 얘도 같은 패턴이야. 포물선의 경우에도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게 왜? 점을 이동시키기 더 편하니까. 원도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더 편하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직선이 있거든. 직선은 이제 그냥 바로 잡으면 돼요. 직선은 굳이 그게 아니지. y는 2x 빼기 3이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똑같겠지, 그지? 뭐 점을 옮겨대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면 x 대신에 x 빼기 1로 바꿔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얘는 y 플러스 2로 바꿔라. 해서 그대로 요 xy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2배 기울기 있고 x 빼기 1 하고 빼기 3이다. 2x에다가 빼기 5인데다가 2를 더뺐으니까 빼기 7입니다.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럼 사실은 직선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뭔가 이 쇼를 해놨지만 식만 놓고 보면은 뒤에 빼기 3이 빼기 7이 됐잖아. 밑으로 4칸 내린 거랑 똑같아요. 그지? 사실은 직선. 오른쪽으로 1칸, 밑으로 2칸 가나 그냥 밑으로 4칸 내리랑 똑같다고. 그럼 또 다르게 얘는 x절편이 이거거든. 얘는 x절편이 이거거든. 점이 이 점으로 움직여졌다. 2분의 4만큼 커진 거지. x 2분의 4는 2.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가도 똑같은 게 나온다고. 무슨 상인지 알겠지? 여러 개로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점은 그대로 가면 되지만 도형은 부호를 바꾸면서 이동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개념 확인 코너 그냥 연습 겸 해서 1, 2, 3번 한 3, 4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와, 진짜 근데 아픈 애들이 많긴 많구나. 방학을 앞두고. 그네 너희 반에 격리한 애들 몇 명 있노? 이번에 오늘 나오는 애가 13명 정도, 그, 30명인데 17명,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건 늦게 안 나온다고? 와, 씨, 대박이네. 이제 지훈이 보면은 오겠죠, 내일. 지훈이 보면. 격리 끝나고 오면은 학원 방학이겠네? 방학이 학원 방학 몰라? 혼자 가서 수업 들으려 했겠네? 풀었으면 답답하면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잘 안 돼? 모르겠어요. 이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야 아니면 넘겨서 해야 돼요? 이 상태로 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다 빼요? 그 상태로 해서 또 그 상태로 놔두면 돼, 전개만 시켜서. 전개만. 굳이 Y는 바꿀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응. 근데 이거를 그럼 여기 X 따로 하고 Y 따로 해야 된대. 당연하지.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의미만 같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거 2번 보면 얘네 일반형이잖아. 일반형이면 주로 답도 일반형으로 많이 써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전부 다 X 플러스 2로 바꿨으면 되고 Y 대신에 지금 Y축 방향 1만큼이랬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로 써주고 빼기 2하고 가로 쳐가지고 Y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굳이 막 Y 넘기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X 빼기의 2Y 될 거고 2에다가 2 더하고 3 더하니까 7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셈이 이제 3번, 4번처럼 원 같은 애들은 중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지. 점을 이동시키는 건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반지름 안 바뀌고. 3번에 얘는 0,0이 중심이었잖아.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냥 Y축 방향 1만큼이니까 중심이 바로 이걸로 되겠지. 원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랑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걸 생각하면 바로 그냥 이것만 보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입니다. 4는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는 거지 뭐. 굳이 막 거창하게 X 플러스 2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은 일단 중요한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도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있었잖아. 그럼 얘가 이제 가면서 X축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가니까 점에서는 그냥 바로 빼라고. 얘는 또 마찬가지. 1 더하라고. 그럼 이거 보고 나서 식 쓰는 거지. X 플러스 3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이 1입니다. 반지는 그대로 가니까. 그럼 그 끝나는 거라고. 굳이 거창하게 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한 거에서 다시 1을 더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해됐어요? 원이 나오면 중심, 포물선이 나오면 꼭지점. 그렇게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 자, 그럼 필수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요거는 뭐냐면, 자, 평행이동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뭐야? x, y가 점이지, 점. 점이 이 점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점이 저 점으로 갔다.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n만큼 간 거지. 점은 그냥 솔직히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랬다, 이거.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간 거겠지. 그 또 점이잖아. 점이 이게 이리로 갔대. 그럼 x가 얼만큼 커졌니? 아, 이만큼 커졌네. 이만큼 갔네요. y축 방향 2에서 마이너스 1만큼, 아, 얘 3만큼 줄었네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어?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낼 때도 있다고. f의 xy 이꼴 제로가 f의 이걸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지.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번에는 저 x, y는 점이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던 음함수식이잖아. 음함수. 그럼 이때는 평행이동이 오히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간 거겠지. 왜?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온 게 플러스 m이니까. 식에서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n만큼이겠지. 저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다 이해됐어? 나는 이해됐어. 무슨 상황인지. 부호가, 식에서는 부호가 반대돼서. 그러니까 위에 적어 두세요. 요거가, 요 원래 이제 있던 게, 그와 같은 표현. 저 점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는 표현 방법을 다르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mn의 값을 구하시고, 이제 2번, 3번은 약간 이제 국어적인 의미를 좀 잘 캐치해야 돼. 자, 마이너스 1,12 이 평행이동 하면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지. 그럼 점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는 2만큼 커지면 1로 가고, 1이라는 거는 3만큼 줄어들면 마이너스 2로 갑니다. 해서 2번 끝이지. 됐지? 그럼 3번 잘 봐. 말장난을 조금 치고 있다, 3번에서.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3,4로 옮겨졌다. 3,4로 옮겨지기 전에 지점을 찾아라 물어본 거지, 이번에는. 2번은 그냥 옮겨봐라고. 그럼 이거는 이제 3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를 반대로 가버리면 되겠지. 플러스 2 해서 3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2 하면 원래대로 가는 거겠지. 반대로 가면 되겠지. 마이너스 2 하면 1.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4가 나온 거니까 플러스 3을 해버리면 원래 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이니까 1,7이 원래 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에서 2를 더해서 저거고 7에서 3을 빼서 4고요. 됐지? 국어적인 문제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넘어갑니다. 자, 또 별거 없어. 점이 있어. 점을 점으로 옮긴대요. 점이 점으로 옮기는데 마이너스 1이었던 x좌표가 2로 가버렸대. 그럼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가는 평행이동이 있었다. 점을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이번에는 이 직선을 저렇게 옮겨봐라 이렇게 놨지 뭐 별거 없지 뭐.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x 대신에 x 빼기 3을 집어넣을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y 더하기 1 쓸 거니까
y 더하기 1 해주고 3하고 가로치고 x 빼기 3하고 빼기 1. 3x에다가 빼기 10인데 한 번 더 뺐네. 빼기 11이요. 끝. a3, b는 마이너스 11. 더하면 마이너스 8. 별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간단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포물선 이동이야. 포물선.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동시켜라? 꼭지점을 이동시켜라. 이 x제곱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이 1은 변하지 않습니다. 1은 변하지 않아.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저 녀석은요, 바꿔보면은 x 빼기 1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는 2. 이렇게 1,2가 꼭지점이었겠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1,2가 꼭지점이에요. 이 녀석이 움직였더니 이 x축 방향 1만큼이니까 2로 갔고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갔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저거를 가지려면 1은 그대로고 x 빼기 2의 제곱이 돼버리고 플러스 2 됐던 녀석이 이거 되려면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선생님 저 일반형인데요. 풀면 되지 뭐. 해서 x제곱에 빼기의 4x에 4x를 빼서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3,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선생님 그럼 처음 시킨 대로 아까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면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해서 저거 집어넣어서 y 더하기 3 해가지고 x 빼기 1 제곱에다가 빼기 2배에다 x 빼기 1하고 더하기 3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단지 좀 더 귀찮다는 거지. 알겠죠? 좀 더 귀찮다는 거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써라. 그래서 뭐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 얘는 꼭지점. 꼭지점 이용해서 하라는 거야. 꼭지점 평행이동. 꼭지점 평행이동이라. 보물선은 꼭지점 평행이동이라. 원. 원은 중심 이동해라. 자,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문제된 얘기했냐면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을 이렇게 점으로 이동시켰대. 그럼 얘는 고지고대로 바로 보면 돼. 점이니까 x축 방향 플러스 m, y축 방향 플러스 n 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원이 어디로 가버렸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을 했는데 얘가 문제집에서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옮겨졌대. 얘가 이렇게 옮겨졌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바로 보려면니까 쇠가 빠지지. x 빼기 m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온 문제인 거야. 원은 언제나 중심을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중심을 하려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근데 사실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은 빨리 구하는 거 공식이 있었지. 나인이 까먹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거 기억나나? 이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 웃어야. 기억나?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핵심이어서 x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서연아. 그게 까딱까딱의 의미는 뭔데? 인제서 기억났다 이 뜻이가.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나왔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게 중심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게 어디로 갔다? 0,0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뭐 바꿔도 돼. 왜? 반지 이름 제곱을 알아야 돼서. 이거를 가르쳐줬으면 사실 쉽게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이걸로 갔으니까 이 m이라는 n은 마이너스 2였던 거고 얘는 플러스 1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2가 0으로 갔고 그러니까 mn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k로 구하시오. 어쩔 수 없어 k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좀 익숙해져야지. 자, 얘는 내 맘대로 4를 갖다 써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우변에다가 4 하나 써주고. 자, 얘는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인데 내 맘대로 1을 썼는데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되겠네. 요거 세 개에서 y 플러스 1 제곱이라 하면 되겠네. 그럼 끝난 거지. 됐죠? 그럼 k는 4다. 세 개 다 더해주면 답은 3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은 어쨌든 뭐다?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다.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다.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이거라고 해서 x 빼기 m, y 빼기 n 하면은 골치 아프다. 항상 중심이 이동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 푸네. 지난번 했던 거 뒷부분 좀 훑어야 될 부분 좀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았어? 니 그때 안 와가지고.
우리 1.1.1까지 했었지? 자, 1.1.2 부분에 훑어야 될 부분만 좀 훑고 쭉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크게 막 어려운 게 없어서 앞부분 여러분 푸니까 대부분 또 잘 맞추더라고. 점수 보니까. 근데 쌤이 단톡방에도 얘기했듯이 다푼의 이거를 풀고 이제 뭐 몇 페이지 몇 번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점해 보니까는 답이 뜨지. 예, 다시 풀어보니까 대부분 알겠죠. 여기는 쌤이 웬만하면 설명해 줬으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쌤한테 얘기하면 쌤이 찍어서 올려주겠습니다. 알겠지? 아, 그리고 여러분 희소식이 있는데 이번에 원래 그 경품 행사할 때 원래는 아이패드 한 대하고 이제 에어팟 프로 한 대하고 뭐 애플워치 한 대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진짜 치킨 기프티콘이나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뭐 이런 거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팟 프로가 한 대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정인쌤이 이제 샀는데 계속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다른 데를 샀는데 갑자기 이제 취소를 한 데서 온 거지, 갑자기. 그래서 아, 이거를 환불을 취소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정인쌤이 아, 그냥 애들 주죠 이래가지고 아이팟이 한 대 더 늘어났어. 피 같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좀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뭔가 타가야 되겠는데, 그지? 자, 보겠습니다. 1.1 곱셈 공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외우는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푼에 요거 할 때 있잖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 토탈장 한번 들고 오세요. 토탈장 우리 원 부분 아직 안 했으니까. 알겠지? 원 부분 토탈장으로 다시 한번 문제 유형 정리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잠깐. 다음 수업이 1월 달이네. 그지? 금요일 하고 토요일 안 옵니다. 수업을 할까? 일단 고민 좀 해볼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정유쌤은 그냥 탁 풀림의 밤 행사 끝나고 바로 그냥 방학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했으면 좋겠지, 수업. 왜 거기 끄덕이다 갑자기 이러는데. 왠지 탁 그런 거 행사 한번 딱 하고 나면 뭔가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탁 할까 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것 좀 진도 또 빼지고 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탈장에 보면 뒤에 고난도 우리가 안 했단 말이야. 그 고난도를 갖다가 풀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장도 앞으로 들고 다녀야 돼. 쌤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원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고난도를 하고 이제 토탈장을 하는데 고난도를 분명히 풀려고 하면 굉장히 안 풀릴 거야. 그럼 그때 앞부분에 토탈장에서 여러분들이 틀렸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겠지, 그지? 그런 걸 다시 복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토탈장에 있는 것만 모든 걸 다 풀 줄 알아도 무조건 2등급 이상 나온다고. 학교 시험에서. 동호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호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 대부분 학교에서는. 근데 그거를 다 풀 줄 알려면 한 3-4번은 기본 풀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집이 한 번 푼다 끝이 아니고 오랜만에 보면 또 분명히 기억이 안 날 거야. 분명히 안 풀린다고. 그걸 갖다 고난도 풀기에 앞서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풀린 것도 풀어보고 모르는 것도 질문도 하고 그러고 고난도를 풀어야 돼. 바로 고난도 풀면 절대 안 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다푸네라고 하는 뭔가 지금 워밍업을 다시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개념 설명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들이 괜한 돈 들여서 그냥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곱셈 공식 보겠습니다. 자, 이 곱셈 공식은 공식도 아니지, 그지? 자, x 4제곱이랑 x 3제곱 개수를 더해봐라. 필요한 것만 뽑아라, 이 말이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써라. 자, x 3제곱은 x랑 곱해져서 4제곱 만들어지고, 제곱이랑 제곱, 이거랑 이거까지 해서 지금 x 4제곱 만들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이거랑 상수, 이거랑 1차, 이거랑 2차, 이거랑 3차 해가지고 또 다 계속 더하기 하면 되는 거지.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유형 2번. 이것도 공식은 아니고, 곱셈 공식이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치환시키는 패턴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 합이 일정한 두 개씩 묶어서 먼저 계산했었지. 기억나지? 무슨 기억나지? 합이 일정한 두 개 묶어가지고 전개시키다 보면 항상 공통부분 나왔잖아. 공통부분 나오니까 치환시키는 거였지. 됐어요? 나연아, 기억하지? 자, 이런 2번 볼까? 2번은 어떤 거 두 개 더하면 될까 보자.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5랑 이렇게 더하면 되네, 그지? 근데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 3번을 봐봐. 어떤 거 두 개 묶으면 될까? 어떤 거 두 개 묶으면 될까요? 3번은. 어떤 거 두 개? 합이 일정한 게 없지? 그럼 뭐라도 찾자. 곱이 일정한 거라도 찾아야 돼. 곱이 일정한 거라도. 그러면은 요거 하면 마이너스 6, 요거 하면 마이너스 6 해서 곱이 일정한 거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은 상수항이 또 취한 공통 부분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자, 유형 3번 그냥 넘어갈게요. 곱셈 공식이다, 그지? 예, 외워주시면 되지. 자, 근데 이제 4번 같은 거 잠깐만 볼게. 4번이나 5번 형태. 4번 같은 거의 기본형이 뭐였냐면 4번의 기본형 풀 때 이거의 기본형이잖아. 요런 거의 기본형이잖아. 그 요 상태에서 바꾸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부호 좀 얘기할게. 마이너스 2y잖아. 마이너스 2y면 y 자리에 지금 b인 거니까 요 b 들어가 있는 요 놈하고만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요건 플러스 나오고. 됐지? 예,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또 하겠지만은 요런 애들을 보고 나서 저걸 해야 되니까 지금 답은 딱 보이긴 한다, 그지? 예, 사실 부호만 봐도 대충 나옵니다. 인수분해 할 때 저게 중요하고. 넘어갑니다.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차 공식에 대한 내용인데 다 더하기만 있어서 빼기를 앞에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2분의 1까지 해서 원상복귀 해라 이 말이지. 그지, 소연아? 되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네. 예. 그러면은 2분의 1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x제곱 빼기 3제곱 빼기 1 이거 두 개 해주면 3 4제곱 빼기 1 요거 두 개 해주면 3 8제곱 빼기 1 요거 해주면 3 6제곱 빼기 1 해서 2분의 1하고 3 16제곱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겠지. 이런 애들도 그런 패턴으로 해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요거 미리 풀어본 사람 있어? 대현이 풀어봤어 이거? 답 나오더나? 뭐로 나오지? x 플러스 2? 1? 봅시다. 자, 이거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것은 사실 이쪽 단원에 나오면 안 되는데 요 뒤에 좀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한번 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라서 나오는 겁니다. x의 10승 더하기 1을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하고 qx하고 2차로 나눴잖아. 2차로 나눴으니까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이건 나머지 할 때 했다, 그지? 나머지 정리할 때 항등식 이후에 그때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접근법의 힌트는 요거야, 요거.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지? 오메가 할 때 나오는 거지. 오랜만에 들어보죠, 오메가. 오메가의 정체는 뭐였지? 세제곱하면 1 되는 거. 세제곱하면 1 되는 거. 저 녀석은 세제곱하면 1 되는 거. 이항시키면 여기에서 나왔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오메가는 사실 만족하는 x가 허근이었죠, 허근. 허근이었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3i라고 하는 허근이었어. 오메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이거 이꼴 제로로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오메가라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세제곱하면 1 되는 허수 두 개. 그거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0이 되고 그 오메가 나오고 오메가 나온다. 그 오메가로 그냥 바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오메가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정석대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어찌됐든 얘가 여기에서 유래된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고.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다고. 그 뭔가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 볼 건데 차수가 얘가 훨씬 높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x 대신에 x 세제곱을 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차수가 뭔가 비스무리해질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차수를 맞춰주려고 x를 한 번 더 곱해줘.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요 모양에서 요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저 좌변을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요 주어져 있던 이 좌변에다가 더하기 x를 하고 더하기 1을 해줘야 저 좌변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 우변에 있는 이 녀석에다가도 더하기 x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마지막이 x 10승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이거 숨어 있잖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숨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뭔가 복잡한 qx 뭔가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오메가를 이용하면 되게 수월하게 돼. 근데 요 패턴의 문제가 동원고에서 특히 좋아해. 내신 낼 때. 동원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야. 나머지 정리할 때 동원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다. 자, 그럼 오메가로 풀면 어떻게 푸느냐? 말이죠. 여기 x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러니까 x에다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대입을 하면 이게 0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이제 x 오메가 대입하면 사실 바로 끝나는데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10승 더하기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에 q의 오메가에 a 오메가 더하기 b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 부분이 제로가 된다고. 그럼 날라가. 근데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곱하기에다가 오메가하고 더하기 1 한 게 a의 오메가에 더하기 b입니다. 이거 어차피 1이니까 날라가서 오메가 더하기 1이 a 오메가 더하기 b예요. 그럼 따라서 a는 1, b도 1 해서 얘는 x 더하기 1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쉬워. 오메가를 이용을 해서. 유형 6번 생략하겠습니다. 통분하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곱셈 무시하면 됩니다. 유형 7번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긴 한데 그거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누라는 거지. 양변 x로 나눠서 분수식 만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x 나눠주면 그지? 그럼 이항시켜서
요 녀석이 1이니까 요 부분은 제곱해가지고 공식 쓰면 끝나는 거지. 별거 없고요. 자, 유형 8번. 자, 3개 다 더한 게 1이다. 두 개씩 곱해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고 3개가 8일 때 저거의 값을 구해라. 자, 밑에 저걸 다 전개하려면 쇠가 빠지니까 x 더하기 y라는 녀석은 1 빼기 z지. 이것만 이항시키면 되고 마찬가지 1 빼기 x고 1 빼기 y지. 요거 전개시키면 되는 거지. 자, 요거 전개시키는 거는 바로 한번 해볼까요? 1 숫자만 다 선택하면 1. 숫자를 2번 선택하면은 문자가 한 개만 선택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묶어내서 xyz. 숫자를 한 번만 선택하면은 나머지는 문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부호가 플러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문자만 다 선택했다 마이너스 xyz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간단한 문제고 좀 심한 문제에서는 이거에 관련한 거를 쓰는 게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xyz가 t의 3차의 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고 두근 곱의 합은 그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고 이거의 세근이 xyz입니다 라고 해서 접근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합니다. 지금 이 문제랑 완전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른 문제. 완전 다르다고 보기 좀 애매하고 저걸 어떻게 써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한번 해보자. 말 나온 김에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지. 자, 1 빼기에다가 빼기에 1 돼버리고 플러스에다가 이거 되고 빼기에다가 8 이렇게 돼가지고 빼기에 18 이렇게 나왔잖아. 됐습니까? 자, 이거의 세근이 이걸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t 빼기 x, t 빼기 y, t 빼기 z 이꼴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선생님 바꾼식 봐봐. 사실은 뭐야? 저기 t에다가 1 대입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ft라고 봤을 때 얘는 사실은 저식은 f의 1이 돼버려. 1 집어넣어주면 빼기 18 해서 바로 나. 이렇게 접근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뭐 노가다 띄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대가리 잘 굴러가는 학생들은 뭔가 고차원적으로 있어 보이게 풀려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노가다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능은 하다라는 거 보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가능은 하다. 자, 유형 9번 2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2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거 저거 바꾸는 거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소연아 공식 기억나니? 저거 밑에 거 요식 바꾸는 거 기억 안 나는 삘이네. 소연아 있잖아 2분의 1 해가지고 a-b 제곱에다가 b-c 제곱에 c-a 제곱 이거 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a-b도 있고 b-c인데 c-a는요 두 식을 더해버리면 a-c가 만들어지지. 두 식 더해버리면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a-c에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기억나지? 나인이 기억 안 나? 아이씨. 두 식 더하면 된다고. a 빼기 b랑 b 빼기 c를 더하기를 하면 a 빼기 b에 b 빼기 c를 하면 더하기해서 예쁘게 4 나온다고. 그럼 어차피 못 써지니까 a 빼기 c가 4니까 얘는 사실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됐지? 자, 유형 10번 삼각형 ABC 세변의 길이가 저렇다. 어떤 삼각형이냐? 이거 치환시켜서 전개시켜라 이 말이지. 치환시켜서 전개시켜 가지고 다 정리하면은 뭔가 뭐
형태가 나와서 그냥 그거 보고 뭐 피타고라스가 되는지 아니면 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지 뭐 찾아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전개만 잘 시키면 되는 거고. 유형 11번. 자, 길이가 반지름이 20cm인데 내잡았다. 넓이가 88이다. 얘가 지금 그러면 20이란 소린 거지, 얘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x, y로 잡는 거지. 그럼 넓이가 88이니까 x, y가 88이다 이 말이고, 피타고라스 해주면 얘가 지금 400이다 이 말이지. 그럼 또 곡선공식 변형이 되는 거겠죠. 둘레니까 x 더하기 y를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유형 12번. 요거 우리 토탈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거 부피 표현하라는 거. 자, 일단 정육면체에 있었어요. 정육면체에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게 부피야. 큰 거 부피. 이제 빠져나가는 거 볼 거야. 빠져나가는 부분은 요 x제곱인데 길이가 저 안쪽까지 가니까는 요 x 플러스 이만큼의 길이가 직육면체 모양으로 쭉 길게 뚫려 있었겠지.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가 이거고 높이가 요거 되는 형태다라고 보는데 그게 총 3번이 빠지는 거지.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근데 문제가 겹치는 게 생겼지. 한 번만 빼야 되는데 3번이나 빼버렸어, 겹치는 부분을. 그럼 2번은 더 해서 한 번만 빼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3번 빼버렸으니까. 다 겹치는 부분은 x의 세제곱만큼이 겹치겠죠. 그럼 2번은 더 해서 한 번만 빼도록 만들어주자 이 말인 거지.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원리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한 챕터가 끝.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쳤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빠른 시간에 밀어놓지 말고 바로바로 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